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 2월부터 일을 5년간 근무하다가 휴직하고 있어요. 네. 5년간 계속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근무를 하던 직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한두 달은 휴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재밌고 보람되게 보냈는데 어느새 지내다 보니까 5월도 다가오고 같이 놀던 친구들도 다 취직을 하고 나니까 네. 그냥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뭐하고 있기는 놀고 있지. 근데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나 그런 네. 고민이 들어서 뭐 직업 적성 검사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알바도 찾아보고 뭘 배울까 싶어서 취업 성공 패키지도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네. 뭔가 어느 하나가 당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아직은 나한테 휴식이 더 필요한가 보다 하고 계속 휴식은 하는데 휴식을 하면 할수록 더 땡기는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노는 게 최고의 마약이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 땡기는 걸 찾으려면 되게 힘드는 막노동을 좀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보다 쉬운 게 주위의 천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내가 학생한테도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나가서 좀 힘든 일을 해라. 그러면 힘들어도 이게 낫다 하면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보다는 공부가 낫다 하면 공부하듯이 자기가 지금 좀 힘든 일을 하면 돼요. 돈은 적게 받고 힘든 일. 일은 많이 하고 힘든데 돈은 조금 받는 일. 그런 일을 하면 일거리가 많이 생겨요. 이보다 쉬운 일이 많이 주위에 보여요. 지금 노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노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땡길 리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안 돼요. 마약하고 같기 때문에. 스님이 내 나름대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이유는 저는 1년에 몇 차례 외국에 가서 막 아주 험악한데 민다나오, 필리핀 민다나오 가서 막 하루 종일 막 걷는다든지 막 트럭 뒤에 공문에 타고 털털 거는 걸 하루 종일 다닌다든지 인도에 가서 막 온도가 47도씩 되는 데 가서 여름에 가서 산다든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막 산다든지 막 기차에 하루 종일 표가 없어가 막 서가 간다든지 이런 인생을 살면 이거 대한민국에 사는 건 이거 완전히 초호화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라 하지만은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님 계속 차 타고 차에서 자면서 강연 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막 아프간에서 사는 거에 비하면 이건 초합파이란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제가 갈 때 중간에 주로 호텔에 가서 안 자고 저는 대합실에서 주로 자거든요. 거기 어떻게 잤냐. 그런데 대합실은 초화판이에요. 숙소로 치면. 거기 뭐 더운 물, 찬물, 화장실 가면 다 나오지. 뭐 에어컨 나오지. 얼마나 좋아요. 버스 터미널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요 지하도에 가도 노숙자 많잖아, 그죠? 서울역보다 인천공항이 나을까 안 나을까? 훨씬 낫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가 돌 때, 잘 안 잡힐 때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놀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놀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 힘들고 힘드는 일을 잡아가 먼저 하면 다른 건 막 일거리가 눈에 천지 보여요. 스님은 지금 스님 일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럼 다른 일보다 이 일이 더 힘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자꾸 사람들이 물어쌌어 이래 할 뿐. 나는 그래서 이거 없으면 그냥 막 농사 짓는 게 제일 좋아요. 땀을 뻑뻑 흘리면서도. 그러니까 틈만 나면 농사 짓잖아요. 농사일 짓는 거 비하면 이건 쉽지.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나는 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얘기를 말을 잘 안 해. 인생에 할 말이 없어요. 나무도 다 아무 말 안 하고 잘 사는데 뭐 산에 가면 다람쥐 토끼도 안 말하고 잘 사는데 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다람쥐도 때리면 깨ꯛ 하고 쇠도 건드리면 소리 내듯이 자꾸 물으니까 나도 소리를 내네. 적성에 그런 맞는 일을 찾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 아니 욕심 아니에요. 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이게 더 재밌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찾을 거 없고 제일 힘든 일을 돈 적게 받고 자기 힘든 일을 하면 돼요. 아까처럼 수아트 아카데미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지금 할 일 없으면 인도 가서 한 1년 한다. 월급도 안 받고 그 더운데 그냥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 정토에 들어오면 100일 출가라는 게 있어요. 100일 출간 들어올 때 한 150만 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석 달 동안 밥값을 내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 4시 반부터 108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농사일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108배 하고 막 하루 종일 뺑뺑이 돌려요. 그리고 방도 따로 자는 게 아니라 막 20명이 한 방에 자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거 20명이 한 방에 어떻게 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은 그건 하기 전에 걱정이고 와서 생활해 보면 그건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 눈 감았다가 뜨면 보라 아침이기 때문에. 눈 감은 듯 한 대 보러 깨우면 보라 아침이에요. 이러면 몇 명이 잤느냐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옆에 코를 골든지 말든지 그런 것도 전혀 그건 잠이 덜 뜨니까 잠이 안 오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골아 떨어져 버리면 구슬해도 모르잖아. 그죠? 저녁에 뭐 자는 시간에가 들어가서 눈 감으면 보라 아침에 눈 떠라 그러는데 그렇게 한 100일쯤 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취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러지. 부처님께 100일간 기도를 했으니까 그 공덕으로 뭐다? 취직이 됐다. 이러면 종교적이고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거 뭐예요? 돈 내고 그렇게 빡빡 기면 남자들은 그거 하다가 군대 가면 군대는 그냥 완전히 놀기 삼아 하는 거예요. 훨씬 군대보다 빡빡하기 때문에. 군대에 누가 새벽 4시에 깨워야 안 깨워요? 안 깨우잖아. 그것도 군대는 또 월급을 또 10만 원, 20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그것도 없어. 돈 내고요. 그러면 밖에 가면 일이 천지요. 무슨 일을 해도 전일보다 쉽고 또 돈도 나오고 얼마가 나와도 나오고 그러니까 금방 가서 직장을 구한다. 이게 부처님의 값이요. 돌아서 100일 출가하지. 요즘 많이 들어와요. 막 어떤 데는 막 카트라인이 있어요. 그것도. 뭘로 카트라인을 하느냐? 3일 만에 10,000배를 해야 돼요. 72시간 안에 1분이라도 어기면 낙방이에요. 그러니까 재수해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10,000배의 절을 한다 하면 해보면 어떠냐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어려움의 견뎌가 막 못 견디는 그런 업식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가버립니다. 내가 미쳤나 이 짓 하게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00배를 억지로라도 이겨내면 어떠냐 하면 앞으로 살면서 사람 사이에 화가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걸 이미 이겨내는 뭐를 키웠다? 힘을 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0배를 하고 나면 결혼하면 이혼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혼을 안 한다가 아니라 왜? 조금만 안 맞으면 확 집어던지고 가버리거나 회사에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다면 사표 내고 가는데 이거 정도로 하고 나면 혹 할 때 참는 힘이 생긴다. 그런 게 다 공덕이에요. 이런 건 이제 수행의 공덕이라 그래.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지금같이 그렇게 그런 소리 안 하게 돼. 감사합니다. 근데 다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미국의 같은 나라에 살아도 홈리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에도 다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할 줄 아느냐, 지식이 어떠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정신력 그리고 자생력이 제일 중요해 인생은. 그러니까 조금 더 놀아도 되고 한 5년 일했으면 좀 더 놀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놀면 놀수록 이제 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한 6개월까지 놀고 그러면 지금 3개월 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3개월 100일 출가하면 되겠네. 그냥 놀는 것보다 이거 고생을 해버리면 어떠냐 하면 막 확 생기가 돌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4학년이고 해서 진로 및 취업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특강 같은 데 가보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고 말을 하는데 네. 어떻게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고요.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좀 막막한 불안감도 있어서 예. 이렇게 질문 드리는. 근데 내 조언은 그 사람들 조언하고 틀리는데 하고 싶은 일이 없을수록 인생은 좋다. 왜 그러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특별히 없으면 괴로움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 조언이 왜 생겼는지를 내가 분석해 주면 이래요. 그러니까 학생의 아버지 세대 또는 우리 세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누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에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부모도 야단치고 뭐도 야단쳐가지고 그 딴 따라라 그래. 그 나팔 불고 이러면 막 그 악대에 들어가면 막 야단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나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법대를 가든 딴 데를 가요. 자기는 미술 그리고 싶은데 딴 걸 해요. 자기는 체육하고 싶은데 어때요? 딴 걸 해야 돼. 그래서 저희 형님도 보면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어디 갔다. 돈 안 든다 하는 육군사관학교를 가 적응 못하고 몇 년 다니다 관두고 이러거든요. 이제 이런 시대를 지내서 성공은 했지만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자기가 원하던 꿈을 못 이루니까 행복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세대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조언이 나온 거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은 네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거 있거든.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뭐 해라?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모든 애들에게 네가 진짜 뭐 하는지 그걸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인생에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는 사람, 그런 게 있는 사람은 10명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럼 9명이 지금 죽을 일이야. 지금 나는 뭐 좋아하지? 그걸 왜 찾지?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생이고 부모고 모든 조언하는 사람이 네가 정열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해라. 그래가지고 열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한 아이를 위해서, 옛날에는 다수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 한다고 열에 1명 그런 애들을 무시했다면, 소수자를 무시했다면, 요즘은 그런 소수의 성공이 신화가 돼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특별히 없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 그럼 뭘 해야 된다? 아무것도나 해야 되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음악을 했으면 음악만 가야 되고 체육을 했으면 체육만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어떠니? 직장이 늘린 거요. 그런 고민 하나도 하지 마. 알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졸업하면 항상 얘기했지만은 맨 먼저 자기가 뭘 해야 된다? 자립을 해야 돼. 자립을 하려면 첫 번째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조금 주는 직장이 제일 좋아.
진짜야. 이 첫발을 어떻게 디뎌놓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해. 일은 많이 하고 돈 조금 주는 직장 첫발을 딱 디디면 이 사람 평생 실업 안 되고 평생 직장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주는 직장을 첫발을 딱 디디면 그럼 평생 실업자로 살 가능성이 높아. 그럼 자기 한번 볼까? 자기 지금 실력도 없는 주제에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그런 거 구하려면 삐까번쩍한 거 그런 거 구하려면 오늘 뉴스에 봤죠? 삼성에 5,500명 뽑는데 몇 명 응시했다? 9,800명인가 뭐 98,000명인가 10만 명 응시했어. 그러면 남이 볼 때 좋아 보인다 하는 건 니도 나도 다 좋아해야 안 해요? 좋아하지. 그러면 그 시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그럼 자기가 일은 조금 하고 월급 많이 주는 그런 직장 구하려면 첫째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실업자로 무슨 뭐 오늘도 오전에 뭐 공무원 시험을 5년차가 떨어져가지고 서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 시험을 뭐 5년 쳤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실업자로 몇 년을 보내야 돼. 겨우 용하게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삼성에 자기 넣어줬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 패고 살까 기 죽고 살까? 기 죽고 살겠지. 그 주어지는 기대하는 돈 주는 만큼의 내놔라 하는데 자기가 못 내놓으니까 늘 이게 조마조마조마하고 하고 언제 잘려나갈지 몰라고 이 사람 눈치 보고 늘 비굴하게 살아야 돼. 젊은이가. 그러다가 잘렸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사람이 주눅들어 살아야 되고 잘렸다 그러면 이제 직장 못 구해. 왜? 거기 있던 경력 때문에. 딴 건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와. 그럼 이게 불행을 자초해. 근데 자기가 졸업 딱 하자마자 10개 정도 골려보고 제일 이름 많고 제일 월급 적게 주는 데를 골려. 그러면 우선 내일이라도 구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없어요? 내일이라도 구할 수 있어. 우선 하루도 안 쉬고 바로 일할 수 있고. 두 번째, 일하러 나가면서 내가 사장 눈치 보나 사장이 내 눈치 보나? 사장이 내 눈치 봐. 아이고 저런 애를 월급 조금 주고 데리고 있는데 저거 나가버리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눈치 보지. 나는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 왜? 이런 직장은 내일이라도 저쪽 편에 있나 없나?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답게 딱 폼 잡고 다닐 수 있는 그건 불성실하게 교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같이 강연 있는 날도 쫄가 삼성 같은 데 다니면 뭐 퇴근을 못해. 근데 자기는 뭐 오늘 좀 일찍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떡할 거야? 나야 뭐 그만두라 하면 저쪽에 가면 되고 자기가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 몇 개월 다니면서 둘러보다가 저쪽 옆집이 어때요? 뭐 요거보다 조금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면 안 돼. 같은 월급인데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안 그러면 같은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 월급이 많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구해놓고 옮겨야 돼. 덜렁 그만두고 옮기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니까 구해놓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사장이 잡을까 가라 그럴까? 잡지. 그러면 사장이 월급을 올려주든지. 그러니까 막 머리띠 돌리고 월급 내놔라 이런 투정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사장이 저절로 알아고 옮겨 올려줄 테니까 있어라 이래 싹싹 빌어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뭐 있어 주는 거. 그럼 관계도 이게 말이 사장 종업 보이지 이게 관계가 이게 탁 평등하게 되는 거. 그럼 뭐 별로면 옮겨 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옮기는 조건이 월급은 구애받지 말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이건 정말 내가 못하겠다든지 저건 조금 재밌겠다든지 이런 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앉아가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일을 직접 해보면 생겨. 그러면서 이제 월급보다는 내가 조금 그거 보면 저게 조금 해보고 싶다든지 저게 조금 낫겠다 이런 게 생기면 그때 옮겨가서 3번 내지 5번만 옮기면 자기 그냥 직장 그 뭐야 취향에도 맞고 월급도 그냥 고만고만한데 차들 수 있어. 그 5년 노는 것보다는 5년을 5번 돈 벌어 가면서 옮기면 훨씬 빨리 차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걸 조금 시간 줄이려면 자기 3학년이니까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로 여기저기 다녀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괜히 시험 친다고 준비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로 여기도 커피점에도 가 일 한번 해보고 식당에 가서 일 한번 해보고 회사 가서도 파트타임 해보고 이러면 대충 아 나는 어떤 게 좀 맞겠다 이렇게 겪어봐야 뭐가 맞는지 알지. 안 겪어보고는 못 찾아. 알았지? 네. 자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어.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알았어요? 네. 자기가 한번 따라해봐. 나는 좋은 조건에 있다. 나는 좋은 조건에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요즘 젊은들에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가슴이 뜨거운 거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사가 와가지고 이런 데 와서 가르쳐가지고 지금 19은 그런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젊은이의 제일 고민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뭐가 가슴이 뜨거운지를 모르겠다. 고민 아닌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휴학 중인 네네.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일에 집중을 못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고 다른 생각이 나고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눈을 감고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도 네. 예, 다시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걸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경쇠약 증세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된다고. 놓고 쉬어야 된다. 놓고 쉬어야 된다고. 저기 여기 고향이 여기요. 저 동해시에 살아요. 그럼 저기 한 6개월 휴가를 내고 배낭 메고 저 태백산에 오르락 내려가고 바다나 구경하고 네. 놀아야 돼. 놀아. 뭐 이렇게 쫓기지 말고 놀아 그냥. 그리고 피아노는 네. 노는데 피아노가 치고 싶으면 그냥 재미로 쳐요. 치고 싶은 대로 그냥. 무슨 뭐 잘 쳐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뭘 쳐야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왜 재미로 치는 거 있잖아. 네. 안 치는 것보다 치는 게 더 재밌다. 네. 그럴 때만 쳐라 이 말이야. 의무감을 가지고 치지 말고 자기 지금 피아노 잘 쳐야 된다는데 너무 지금 강박관념이 돼가 그래.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피아노는 진짜 두 손을 묶어놓고 치고 싶어서 미칠 때만 쳐라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미칠 때 피아노 안 치면 막 답답하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그래 피아노를 치거나 막 속이 시원해지 이럴 때만 피아노를 쳐라. 그래야 진짜 잘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행복할 수가 있어. 지금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 신경이 너무 세가 지금 그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와서 있는 게 좋아야 돼.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야 돼. 내가 재밌어야 된다 이 말이야. 피아노를 오늘부터 딱 끊어. 딱 끊고 치고 싶어서 미칠 때만 피아노를 치지 절대로 치지 않는다. 이러면 자기가 너무너무 치고 싶어서 피아노를 치면 잡념이고 그런 거 생길 여가가 없어.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공부를 저리 억지로 하면 뭐든지 저리 억지로 하면 이제 애들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를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제일 공부를 잘 시키는 방법은 어릴 때부터 막 일을 엄청나게 시키고 공부한다면 책을 뺏어버리고 그렇게 애가 막 몰래 숨어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해야 효과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숨어서 하면 기억력도 좋고 효과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스님이 왜 학교도 대강 다니다 그만뒀는데 이렇게 뭘 아는 게 많으냐. 우리 어릴 때는 공부한다고 하면 아버님 막 짝대기를 갖고 막 야 이러면서 공부하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러면 막 책 던지고 일하러 가야 돼. 밤에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면 막 기름 따른다고 난리야. 당장 불 끄고 자라고. 그래서 문도 갈아놓고 공부해야 되고 도망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래. 그러면 공부가 만화책 보지 말라 할 때 보면 재밌잖아, 그죠? 하지 말라는 짓 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억수로 재밌어. 공부하지 마라 그럴 때 공부하면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면 이 도시락도 어때요?
둘째 시간에 가 반 까먹고 셋째 시간에 반 까먹고 점심시간 되면 총알같이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하면 두드리 패야 돼. 그래서 자기가 숨어 다니면서 치고 몰래 치고 이렇게 해야 거기에 창조성도 생기고 엄청난 집중력이 생기는, 몰래 하니까 엄청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배도 아까 아이들 몰래 피우면 담배 중독이 빨리 듭니다. 아시겠어요? 몰래 피우면. 그래서 여자나 애들이 담배 끊기가 어렵습니다. 몰래 피워야 되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막 피우고 안 피운 척하고 이러면 이게 더 좋아집니다. 더 이게 중독성이 빨리 들어요.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학생 다시 손 들어봐. 누구? 알았지? 그러니까 피아노 억지로 치지 말고 재미로 해, 재미로. 근데요, 제가 피아노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데 네. 피아노를 치고 싶을 때 금방 가서 치지 말고 네. 억수로 참았다가 미칠 것 같을 때만 가서 쳐라 이 말이야. 안 치면 미칠 것 같을 때. 네, 알았어? 네, 이해했어요. 이제 깨달았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는 재미있고 보람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거의 버틴 것 같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에 레지던트 할 생각으로 일반외과로 과를 정하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신경외과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모교의 신경외과로 바꾸고 과에 인사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생각해 보니까 레지던트를 하려는 것도 또 일반외과에서 신경외과로 과를 바꾼 것도 다 스스로의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모든 길을 열어두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고 주변의 조언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대형병원 일반외과로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병원 사전 면접을 보러 갔다가 한두 달에 한 번, 그것도 한 24시간 정도의 시간만 병원 밖에 나올 수가 있고 자기 생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생활을 견딜 분명한 이유나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병원보다는 좀 더 편하면서도 배울 만큼 배울 수 있는 모교 일반외과에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지금 상태에서 레지던트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의문도 다시 듭니다. 11월 말이 원서 마감이라 좀 초조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전문의 안 하고 가정일을 하면서 왕진도 하고 간단한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 활동을 해도 되잖아요. 또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데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열등의식이 문제죠. 전문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내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 열등의식이 따라다닌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사인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의사가 되면 또 의사에서 또 더 윗선을 잡지 못하면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부분에만 전문인이 돼가지고 거기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보통 아픈데 보면 1차 진료에서는 어때요? 무슨 분류만 해줘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감기 처방해주고 간단한 진료해서 이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좀 가보십시오. 당신은 어디로 좀 가보십시오. 이렇게만 해주는 일도 이 세상에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문의를 하지 않는 의사를 할 때는 내가 그 전문의에 대한 앞으로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걸 첫째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두 번째 전문의로 간다 하면 그럼 남의 목숨을 다루는 일인데 그것이 내과든 외과든 그것이 3년이든 5년이든 집에 한 번도 못 나오는 일이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그럼 대강 해가지고 뭐 편하게 적당하게 해가 자격증 주면 어떡해? 안 되지. 그럼 의사를 안 해야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꼭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지금 어떻게 하냐? 혼자서 제도를 고칠 수가 없잖아. 내가 전문의 과정을 다 거치고 의사 이 개의 이 부분에 권 있는 사람이 돼서 이런 제도는 좀 고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고쳐지지만은 지금 내가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하고 얘기한다. 그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에게는 선택이에요. 그걸 고쳐가지고 뭘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진 이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욕심내지도 않고 열등의식 안 갖고 진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리고 임상경험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기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점점 이 기계화되고 이렇게 될 때 사실은 기계가 다 하지만은 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접근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막 청진기 하나만 갖고 다니면 왕진해도 되지만 요즘 그런 건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다른 데 가서 봉사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조그마한 병원 내놓고 이런 기본적인 것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진료를 소박하게 크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진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게 의사지 돈 벌거나 명예가 의사가 아니다. 이런 인생관이 딱 정리가 되면 지금이라도 뭐 그런 제도에 내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이 내 길을 선택하면 된다.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거 보면 그 미련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레전드가 몇 년입니까, 과정이? 4년. 네. 그러면 우리 천일 결사하듯이 무문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무문관. 스님들도 수행할 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안 나오는 똥오줌 더 받아내는 그런 데 들어가서 딱 3년 하잖아. 왜 나올 생각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헌신을 다해서 몰두하면 이게 물리가 트이듯이 이게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야. 딱 벌써 얘기만 딱 들어봐도 이게 어디 고장난지 알 수 있는. 그러려면 집중이 딱 돼야 돼. 배우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고 정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딱 포기해야 돼. 앞으로 정토에 대한 봉사는 4년 후에 전문의가 된 뒤에 내가 돈을 벌어서 보시하든지 안 그러면 그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세계 나가서 봉사를 하든지 한 4년은 군대 갔다 오듯이 다 내려놓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딱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냥 다 뭐 무슨 과든 다 좋지만 내과가 그래도 제일 낫죠. 우리가 어디 뭐 제3세에 가서 갑자기 사람 아프다 할 때 진료할 때 주로 내과가 필요하지. 외과도 뭐 다리 부리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 그건 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지. 뭐 아무 데서나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뭐 특별히 내가 뭘 하겠다는 자기 목표가 없으면 그냥 내과 전공해서 그냥 한 4년 무문관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라도 시켜준다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4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망설이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뭐 하다가 또 한 4, 5년 후에 있다가 열등의식 생기가 또 새로 하겠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하겠다 하면 더 어려워져.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 걸 하기가 더 어려워져. 그래도 한 살이나 적게 먹을 때 해야지. 네, 그런데 스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나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저를 보면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기도라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법회 나오든지 이렇게 그런 생활도 못하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나 자신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어렵지.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있고 그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지 매일매일. 그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옆에서 도움 얻어가 겨우겨우 극복하는 데서 이제는 자기 혼자서 극복하는 거를 도전을 한번 해봐야지. 그럼 뭐 그 안에서 도저히 미칠 것 같으면 면회 신청을 해요. 가줄 테니까. 그렇게 도전을 했으면 한 2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처음부터 선택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뭐 일단 일반의사가 될 거 아니에요? 한 2년 하다 그만둬도. 근데 일반의사 하다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그래도 병원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면 앞에다가 그냥 전문의라는 거 이거 써붙여 놓으면 사실은 임상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 써붙여 놓은 사람 믿어져? 없는 거 믿어져? 그게 있어요. 그 사람 믿는다니까. 근데 이 병치료는 믿음이 또 굉장히 중요해. 밀가루도 넣어가 약이라고 의사가 주면 먹으면 낫는다니까. 네, 근데 제가 레지던트를 하면서 병원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뭐 외과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큰 병원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교수 밑에 조교수들이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적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거기서 생활이 훨씬 더 힘들고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뭐 그 이에 좀 중대형급 중간급 대학병원 같은 경우 저희 모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더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더 뭐 많은 케이스나 이렇게 그런 건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이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라는 거야. 자기가 아까 의사를 안 할 생각까지도 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전문의 안 하고 일반 의사까지 할 생각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문의라는 이름만 따는 거지. 그 전문의라는 이름을 따면 또 거기에 걸맞는 또 더 좋은 걸 지금 찾으니까 고민이 되지. 그러니까 이름 따는데 한 4년 보내겠다. 그 다음에 부족한 건 나중에 어때요? 전문의가 된 뒤에 얼마든지 그거는 다시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전문의 되는 과정은 그냥 주인 교수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배운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성과는 다 그 사람이 가져가고 나는 그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 4년간 뭐 한다? 종생활한다.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생각이 버려 잘못돼서 저라면 못 견뎌 가서. 그 정도 복을 좀 지어줘야 이 사람들이 옛날에 다 그 도제 양성할 때처럼 그 정도 헌신을 해야 뭐 한다? 자격증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현 시스템이야. 너무 뭐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종살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 좋아. 좋은 월급도 안 주는데 거기 가서 하면 월급도 좀 주나 안 주나? 생활되도록 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우는데 무슨 돈 내고 배워야 되는데 돈까지 주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이건 말이 레전트지 뭐다. 종살이 하는 거다. 4년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걸 뭐 좀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니 의사 이런 데 말에는 뭐 하지 말고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막 24시간 그냥 종살이 한다. 그래도 종살이라도 하는 것도 이것도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 뭐 어이 보면 또 그것도 허드렛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 목숨 다루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뭐 종살이 많이 임상 경험하면 누 좋다. 다 나한테 좋으니까 월급은 직권에 많이 주고 일은 많이 시킨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임상 경험 많이 해서 좋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가야 그게 생활이 편하지. 지금처럼 저렇게 머리 굴리고 가면 못 견딘다. 예. 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인생 살면서 고민도 해보고 힘든 일도 겪어보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크다란 고민도 없고 그렇게 힘든 일도 없어서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자기가 왜 고민이 없어? 지금 고민이 없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 고민이 없다니. 지금 고민이 그 얼마 큰 고민인데. 고민이 없는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야. 그러니까 자기 몇 살이야? 저 23살이요. 23살. 지금 학교 다녀요? 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녀요? 부모가 주는 돈으로 다녀요? 부모님 돈으로 다녀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먹을 건 내가 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학교 갔다 와가 아르바이트를 해가 하루에 한 2시간쯤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생존은 자기가 유지해야 된다. 알았어요? 네. 학비는 못 벌면 그거는 아버지한테 매년 장학금을 내면 차용증서를 써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차용증서를 써주고 이자는 안 주더라도 무이자만 해도 고맙나 안 고맙나? 감사해요. 고마워. 네. 생활비는 내야 되잖아. 생활비를 내는데 생활비를 내가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뭐 한다? 노력봉사를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밥 딱 해가 부모님 깨워서 드시고 하고 주말에는 딱 지방 대청소하고 세탁기 딱 돌리고 빨래 널고 그러면 요즘 최저임금이 7,000원인가 8,000원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오늘 2시간 일했다. 하루에 2시간씩 그럼 만 얼마 한 달 계산하면 얼마 내가 방 하나 쓰고 내가 옷 입고 이러면 이게 밥 먹고 이러면 이게 반값 20만 원에 25만 원에 딴 데는 한 50만 원 하지만 좀 싸게 해야지. 그래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해가 계산하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생활하려면 내야 된다. 그럼 내가 하루에 한 달에 며칠을 일하면 이거를 갚는 게 된다.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가지고 생활하고 용돈은 또 밖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서 쓰고 이렇게 딱 자기가 생활을 하면 저절로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야. 고민 안 생기는 고민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립을 했는데도 아무 고민이 없다. 이건 베스트야. 내가 자립을 했는데도 아무 고민이 없다. 이건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건데 남에 얹혀서 살면서 고민이 없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자립하는 게 꼭 밖에 가서 돈을 벌어야 자립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받는 혜택을 뭐 한다? 집에서 노동을 통해서 그걸 딱 계산을 해서 갚으면 돼. 그러면 부모가 볼 때 자식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지. 믿음이 생기면 잔소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자연적 어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간섭을 안 해야 되고 간섭도 하지 말고 못 하지 마라. 도와주지도 마라. 이 부모가 꼭 지켜야 할 일이야. 어릴 때는 야단도 치지 말고 해주지도 마라. 커서는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마라. 어릴 때 야단 치면 심리가 억압이 됩니다. 도와주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커서 잔소리하면 어른이 못 됩니다. 어린애처럼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계속 어린애가 돼요. 도와주면 자립을 못 합니다. 부모 입장은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예요. 첫째가 심리적 안정. 자녀가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해요. 저렇게 아까 불안하게 저런 거 다 부모가 어릴 때 저게 다 부모의 심리 불안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편안하도록. 그럼 절대로 야단치면 안 돼요. 근데 그럼 애 하지 않는 대로 해주냐? 그럼 버릇이 나빠져가 사회성이 없어집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딱 내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관여를 안 하고 지가 울든지 죽든지 내버려 둬야 돼요. 이 정도로 딱 냉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따뜻한 사랑이라 그러고 아주 자립하도록 돕는 거는 뭐다?
냉정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과 냉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좀 크면 잔소리하지 말고 이제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은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거꾸로 딱 크면 자기 일은 자기가 딱 하고 계산하고 딱 영수증 학자금 받으면 딱 차용증서 써주고 그래도 은행에 가면 적어도 사부 이자는 줘야 되는데 이거 무이자잖아.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에요. 딴 집에 가서 방 얻어서 요즘 고시촌에 살다 보면 불도 나고 이러잖아, 그지? 집에 방에다가 응접실도 아버지 거 부모 거 내가 공짜로 쓸 수도 있잖아, 그지? 밥도 먹을 수 있고 딱 계산해가 좀 싸게 계산해가 딱 일당해가 딱딱 해가 그래가 자녀들이 딱 크면 집안일 딱 분담하고 주말 되면 청소 딱 하고 아침 일어나면 애들이 먼저 일어나서 딱 밥 해놓고 부모 깨워서 드시게 하고 그리고 딱 설거지 해놓고 출근하고 그래 봐라 부모가 애들한테서 잔소리할 게 뭐가 있나. 그러면 나중에 후원이 더 하고 싶을까 덜 하고 싶을까? 더 하고 싶지. 그래도 후원은 받으면 안 돼요. 딱 자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잔소리를 막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결혼하거나 연애할 때도 내가 뭘 딱 해도 부모가 처음에 반대해도 쟤는 지 일 알아서 하는 거다 해서 반대도 적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삶을 자기가 딱 챙겨야 되는데 얹혀서 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없어져.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네. 처음으로 와봤는데 당첨돼서 스님이랑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좀 제 불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살짝 좀 특이하게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국수사과 영어 배우는 대신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고, 또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대신 좀 잠을 자고 이러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대신 조금 아무래도 그런 공부 같은 걸 좀 덜 하는 학교죠. 그래서 일단 저는 진로를 결정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학교를 나온 이른바 단군일의 고스펙 세대라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저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될 나이가 오고 있는데,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는 과정이나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진로를 달성했을 때 제가 청춘 세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 세대를 살면서 불안함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합니다. 또 일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 좋아하는 거 하면 즐겁게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즐거운 일을 갖고 저희 학교에서는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해봤는데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돈도 벌면서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궁금하고, 또 현재 선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안 느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2학년이라고? 2학년이요. 욕심 너무 많다. 아까 그 옆에 신부 될까, 결혼할까, 2개 다 먹으려고 질문하듯이 자기도 사람이 재밌는 일을 하면 재밌는 일이란 게 뭐예요? 주로 돈 주고 해요? 돈 받고 해요? 돈 주고 해. 그러니까 돈이 되면 좀 힘들어도 해야 안 해요? 재미가 없어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있고 이걸 노동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돈을 쓰면서 재미를 즐기는 게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놀이라고 그래요. 놀이.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디스코 음악을 틀어놓고 뭐 디스코인지 뭔지 요즘 저는 그밖에 모르니까 여기서 막 춤을 춘다. 그럼 위에서는 돈 받고 무의가 와서 막 전문적으로 춤을 추고 여러분들은 돈을 3만 원씩 내고 와가 밑에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돈 받고 추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노동하고 있는 중, 일하고 있는 중이고, 밑에 돈 내고 와서 추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춤을 추는데 왜 위에 있는 사람은 일한다 그러고 밑에 있는 사람은 논다 그럴까? 똑같은데. 결국 딱 보면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돈 받고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돈 주고 한다는 차이 이거밖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가수가 이런 데 와서 돈 받고 노래하는 건 일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노래방에 가서 돈 내고 부르는 거는 그건 뭐하고 하는 거예요? 놀이. 노는 거잖아. 차이가 뭐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돈 내고 부르면 노는 거고 돈 받고 부르면 뭐 하는 거다? 일하는 거예요. 그 스님도 돈 받고 강의를 하면 일하는 거고 돈 주고 강의를 하면 뭐 하는 걸까? 노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까지는 못 놀더라도 돈 안 받고 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나는 여기 일하러 온 게 아니고 뭘로 왔다? 놀러 왔어요. 놀러 왔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하면 나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잖아. 중간에. 응? 그러니까 이 무대 음악을 막 틀다 1시간 놀기로 하고 춤추기로 하고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 주기로 하고 무대 밑에 있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춤을 추는데 1시간이 넘었어. 30분 더 연장!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나 안 하나? 위에 있는 사람은 싫어해요. 중노동 했다고. 노동 착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 받고 주고 이 차이밖에 없는데 그럼 돈 받고 주고가 차이일까 이 말이에요. 돈 받고 주고의 차이란 게 궁극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뭘까? 돈을 받고 한다 이 말은 돈 때문에 하지. 맞습니까? 네. 돈 안 주면 하나 안 하나? 안 해요. 해. 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뭐다? 일이에요. 근데 돈 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기 싫어서 하는 거야? 얼마나 하고 싶으면 돈을 내고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돈을 내고 한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즉 행위의 주체가 내예요. 내가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놀이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의 매가 억지로 하면 돈의 노예로 하면 이건 노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는 신분으로 너는 노예다. 신분으로 묶어놨어. 그러다가 중세 오니까 이게 신분으로 풀어주고 땅에다가 묶어놨어. 너는 여기에서 일해야 된다. 이걸 뭐란다? 농노라 그래. 그래 도시국가가 생기고 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 그걸 갖다 땅에 묶어놓은 걸 풀어줬어. 내가 돈을 얼마 내면 땅에 있는 걸 풀어줬어요. 그 농노해바이라 그러죠. 풀어서 뭘로 묶어놨다 다시 돈으로 묶어놨어. 이게 뭐다? 노동이에요. 돈으로 묶어놨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 노동의 단계에 와 있어. 어디서? 노예에서. 어디를 거쳐가? 농노를 거쳐가. 지금 어디 와 있다? 노동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면 돈 얼마 되노? 돈 얼마 주노? 야, 이 바보야, 돈도 안 받고 왜 일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생은, 조선시대 기생은 자기의 춤과 노래를 돈 받고 팔죠. 그게 기생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자기 몸도 돈 받고 팔아요, 안 팔아요? 팔지. 그런데 이 기생도 뭐가 있다? 애인이 있다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그 애인 앞에서 춤과 노래를 돈 받고 팔까? 그냥 할까? 예? 그냥 하겠지. 그러면 그 남자하고 사랑을 할 때 그냥 할까? 돈 받고 할까? 그냥 하겠죠. 그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하거나 하면 사랑이라 그래. 똑같은 행위인데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받고 늘 오래 하던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늘 만나가지고 춤을 춰주고 돈 받고 춤을 춰주고 돈 받았는데 이 남자한테는 춤을 춰주고 돈도 안 받고 노래 불러주고 돈도 안 받고 이러니까 바보 같은 짓 하잖아. 그죠? 저 남자 저건 완전히 나쁜 놈이지. 안 그래요?
돈을 안 내고 하니까. 근데 이 기생에게 있어서의 사랑하는 남자를 그래서 기둥서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생도 몸을 파는 노래를 파는 기생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잖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강연을 이 지식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팔겠어? 내가 기생이가? 네. 100만 원 주면 와서 잘해주고 50만 원 주면 안 가고 기생 부르는 거랑 똑같잖아.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는 가고 돈 안 부르면 적게 주면 안 가든지 가서 대충 하고. 나는 기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강연 가도 안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거를 재미하고 이렇게 자꾸 두 개 연결하지 마. 나는 돈이 부족하면 그냥 내가 농사지하고 살든지 청소를 해주고 살든지 그래 돈을 벌고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누고 살겠다. 이 다 부처될 사람들인데 부처되는 길, 행복해지는 길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지적 소유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난 부처님한테 엄청나게 지불해야 돼. 경전 읽을 때마다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관이 딱 바뀌면 돼. 내가 막 긴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만 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행복하셨어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강의 제목에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아주 재밌는 얘기 꺼내가지고 대화했어요? 괴로운 얘기 꺼내가 대화했어요? 괴로운 얘기를 꺼내가 재밌게 얘기했잖아요. 남이 막 괴롭다는 얘기 듣고도 우리 막 웃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면 다 즐거울 수가 있다.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가 있다. 누구 죽었다고 누가 뭐 어떻게 됐다고 우리는 괴롭게 살아야 할 그런 정해진 운명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건에 처했든. 만약에 근친에서 아버지로부터는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아있다면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들이 죽은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걸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즉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우리가 행사해야 돼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괴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의 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줄 알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행복할 권리를 행사하자. 좀 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